반갑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한데요. 여기저기 봄꽃들이 만발해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교화 현장의 소식들로 알차게 준비했는데요.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원기 110년 4월 둘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 영산성지 대각지에서는 천열의 만보살의 서원이 담긴 천열의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과거 경복궁 전각의 일부였던 육문당과 육무당이 서울교당의 법당과 생활관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영산성지에 이전 복원돼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영령들을 위한 특별 천도제와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대각개교절 봉축 행사의 하나로 이웃과 기쁨을 함께하는 놀이잔치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열렸습니다. 근대문화유산 제693호로 지정된 영광 신흥교당 대각전에 해체 복원공사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불교 열린 날 대각개교절을 기념해 영산성지에서는 천열의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제가 출가 교도들의 깨달음을 향한 서원의 등이 아름답게 수놓은 영산성지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영산성지 대각지에서 대각개교절 기념 천열의 등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경축하고자 제가 출가 교도들이 서원을 담아 올린 천열의 등이 힘찬 박수와 환호로 그 빛을 밝혔는데요. 이날 점등식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제가 출가 교도들이 모여 함께 서원의 등을 올리며 기도로 정성을 모았습니다. 천열의 등은 재생의세의 서원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인류의 정신개벽을 일으키라는 의미를 담아 천열의 만보살의 주인이 되자는 다짐으로 매년 대각개교절을 맞아 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날 서원 기도식에서는 기도문을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천하를 지배해 생명의 고해가 날로 극심해진 때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대각의 한 줄기 빛이 영산에서부터 뻗어나가 전국에 영산회상이 열렸다며 우리도 그 깨달음의 기운으로 각자의 서원을 이루길 기원했습니다. 점등식을 기념해 나상우 교장원장은 먼저 대각개교의 달 첫날에 대종사께서 20여 년 구도 끝에 대각을 이루시고 많은 생명을 위해 회상을 여신 이곳에 천열의 등을 밝히게 된 것이 너무 좋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제도문을 열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정법의 따뜻함과 밝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잘 받들어서 잘 전하고 잘 실행하는 그 서원을 다지는 것이 우리가 천열의 등을 켜고 기도하는 참뜻이라고 말하며 대중들과 축하의 박수로 설법을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 김민정 예비교무는 영산에서 이제 한 달 넘게 보내고 4월 달을 맞이했는데요. 잘 살았다 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대각 경축의 달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많은 교도님들이 영산에 오셔서 대각의 기운을 배로 받아가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 진현경 예비교무는 올해로 3년째 점등식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대종사님께서 구도와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내셨는지 어떻게 이 회상을 은혜로 만드시려고 하셨는지 생각하게 된다며 앞으로 정진적공으로 대종사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열의 등은 5월 5일까지 영산성지에서 매일 저녁 환하게 불을 밝히며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저녁 7시 대각지 특별기도가 진행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날이자 우리 모두의 공동생일인 대각개교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봉축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이웃과 기쁨을 함께하는 놀이잔치의 하나로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열렸습니다. 은혜 가득한 축제의 현장,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5일 원불교 중앙교구는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제22회 아하데이 나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대각개교절은 왕산 종법사님의 취임 일성인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를 봉축 대주제로 삼아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중 놀이잔치의 하나로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웃 종교인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함께해 세상과 인류를 위한 기도식으로 시작했는데요. 기도를 통해 전쟁, 기후위기, 재난,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시민과 지역 공연팀이 참여하는 아하 시민 한마당이 펼쳐졌고 더불어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돕고자 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원불교 교도 및 후원자들의 성금을 모아 원광대병원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5시에는 WBS 특집 공개방송 아하 나눔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초대 가수 전영록, 김나영, 허찬미 등의 공연과 성악, 국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놀이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나눔마당에서는 청소년 나눔바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은혜의 쌀 나눔,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 등이 운영됐으며 참여마당에서는 웃는 얼굴 사진전과 시민단체 및 기업의 홍보, 체험 부스가 마련돼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민성효 중앙교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깨달음과 나눔의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서로에게 희망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돕는 성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놀이의 장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영광군에 있는 구 육문당과 육무당을 도 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육문당과 육무당은 조선 후기 궁궐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 의미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전라남도는 영광군에 있는 구 육문당과 육무당을 도 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육문당은 문관들이 모여 글을 지으며 연회를 하던 곳으로 고종 때는 문과 과거 시험이 치러지던 건물이었고 육무당은 묵과 과거 시험과 활쏘기 시합, 그리고 군사들의 교체 훈련이 있었던 곳인데요. 아관 파천 이후 일제는 통치 기간 동안 경복궁에 총독부를 짓고 후원에 있던 육문당과 육무당을 헐어 용산에 일본인을 위한 절인 용광사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서울교당이 용광사를 사들여 육문당은 법당으로, 육무당은 생활관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후 2006년 용산구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전라남도 영광군의 영산성지로 이전 복원해 현재까지 사용 중입니다. 육문당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친 과정과 교단의 초석을 다진 기록들을 전시한 원불교 창립관으로 육무당은 우리삼 옥당박물관 방문객들이 차를 마시거나 체험을 즐기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경복궁의 전각 중 온전히 이력이 확인되는 몇 안 되는 건축물로서 그 역사성과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데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이 도 지정 문화재를 넘어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 영령들을 위한 특별천도제와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함과 동시에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불교 제주교구는 지난 3월 24일부터 제주 4.3 사건 희생영령을 위한 특별 천도제를 올리고 30일 종제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 권력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제주교구는 발생 48주기인 원기 96년 제주교구청에서 특별 천도제를 올렸고 이후 원기 85년부터 매년 각 교당별로 진행해 왔으며 원기 91년부터 전 교도가 합동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날 종제식은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재단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함께 식순에 따라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설명기도로 제주 4.3 희생영령들이 모든 착심과 원진을 여의고 완전한 해탈천도를 얻어 세세생생 길이 성불재중하는 성자로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였고 축원문을 통해 법신불사흔 전에 상극의 과거사를 디딤돌 삼아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 평화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장관 교의회 의장의 추모사와 우세관 제주교구장의 설법이 있었고 김종민 4.3 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식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식전 행사에 참석해 종교 의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원불교는 제주 4.3 희생영령 제위의 영로에 종교의식을 올렸으며 희생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이번 추념식으로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17년 근대문화유산 제693호로 지정된 영광 신흥교당 대각전에 해체 복원공사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무탈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신흥교당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세우는 성적지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전남 영광 신흥교당에서 대각전 해체 복원공사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이곳 신흥교당 대각전은 원불교 문화유산이자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신흥교당 대각전 해체 보수 사업을 승인받아 보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가운데 가장 최상부 상량을 올리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인 상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상량식에는 신흥교당 이호인 교무와 송인성 교무를 비롯한 원로 교무 6분과 마을 주민, 이장, 그리고 건설사 대표 등 3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축원문을 통해 완공까지 남은 공사 기간 동안 무탈하게 마무리되고 더불어 신흥교당이 앞으로 많은 중생이 제도받고 진급되며 성불재중 서원을 세우는 성적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거룩한 불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의 은혜로 새롭게 단장한 신흥교당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원불교 대구 경북교구 대명교당에서는 정전에 바탕한 마음 공부를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계마다 정전의 마음을 대조하고 응용하면서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된 공부담을 나누며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대명교당에서는 대각개교절을 맞아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신은 좋아하는 사람의 것이고 마음 작용하는 법은 응용하는 사람의 것이구나를 주제로
권숙자 교사와 이필재 교장 부부를 초청해 정전에 바탕한 실제 마음 공부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연에 앞서 설명 기도로 마음을 챙기고 이어 김덕효 교도회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하며 비록 원불교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작용하는 법을 자신의 삶에 대조하고 응용해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그 공부담을 교도들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모셨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영덕 대구 경북교구장과 밀양교당 조원행 교무가 축사를 통해 오늘의 강연회로 공부담을 공유하며 서로 스승과 제자가 되어 마음 공부를 잘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두 분의 강연자를 모시고 강연회를 시작했는데요. 권숙자 교사는 우울감, 공황장애, 부부 갈등, 그리고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등 생활 속 경계들을 정전에 대조하고 응용하는 공부를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그 공부의 과정을 일기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길로 이끈 건 불안과 공황장애, 치열한 부부싸움 공부, 처절한 부모 마음 공부 등 모두가 공감할 만한 주제의 일기들을 발표하며 경계마다 정전에 대조하며 공부해온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이필재 교장은 옆에서 아내의 공부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라며 일기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감상을 덧붙이면서 공부로 변화된 과정들을 대중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흡입력 있는 내용으로 교도들이 집중해 들을 수 있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단 안팎의 다양한 교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제가 출가 교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칠레 산티아고 교당에서 원기 106년부터 5년 동안 교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수 교무 모셨는데요. 직접 해외 교화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카메라 보고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칠레 산티아고 교당 김명수라고 합니다. 원기 106년 첫 발령을 칠레로 받고 지금 5년 동안 칠레에서 교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저희 매거진원 초대석의 가장 첫 단골 질문 같아요.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지거든요. 대구교당에 예전에 원광유치원이 있었어요. 네. 원광유치원에서 누나와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먼저 원불교의 필요성과 그리고 종교를 원불교로 갖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어린이회를 다니면서 원기 80년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정말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은 없으셨을까요? 출가에 대한 생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정말 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원불교를 좀 떠났습니다. 떠나서 사축 이제 행사교도로 전락을 했는데요. 네. 뭐 저한테는 일단 원불교라는 게 뭐 네. 출가 이런 것보다는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항상 있었어. 아직까지도 출가 전까지도 그런 행복했던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가 출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무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제 출가 서원을 결심을 하셨고 전무 출신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지 그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무래도 저는 출가를 하고 지금도 나를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머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출가한 이후에 안 내용인데 어머님께서 제가 출가를 하기를 원하셨고 기도를 계속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공부를 매일같이 아침 자선, 기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성주 성지가 아무래도 대구 근처에 있으니까 네. 가서 많은 봉사 활동, 그다음 봉공 활동, 여러 공부하면 주말마다 갔다 오시는데 갔다 오시면 아파요. 왜냐하면 성주 성지에 고대니까. 네, 일이 너무 활동들이. 고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보산 김원문 교무님께서 계실 때 네.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네. 그때 많이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근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기뻐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당이 좀 원불교 미웠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런 어른분들 일 시키고 하는 게 엄마가 아프니까. 예. 그런데 어머니께서 네. 저랑 성지순례 한번 하는 게 꿈이라고 네. 하셨었어요. 어머니께서 다쳐서 입원을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 링거를 꼽으시고 네.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도 알람을 맞추고 새벽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누워서 선을 하는 모습 보면서 어머니가 좀 빨리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머니 낫고 성지순례 가자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만났던 분이 제 추천 교무님이신데요. 네. 추천 교무님께서 이제 미타원 윤미승 교무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랑 그 다음에 익산 성지, 영산 성지를 갔는데 정확하게 영산 선악대학교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갔는데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식사를 하려고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 학생들의 분위기가 네.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냥 들어갔는데 식사 후에 송상진 교무님 그리고 이응준 교무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이응준 교무님 제가 어릴 때 대구교당에서 봤던 교무님이셔서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두 분이 또 말씀을 또 잘하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때 심리학과 환경공학과를 전공을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내가 환경 보호라든지 그리고 심리 상담이랑 원불교 교무가 사실 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출가할 네. 생각 없냐 5번을 네.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만요. 네, 계속. 지금 얘기 안 하면은 나가서 생각하면은 나중에 들어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지금 하면 하고 나가서 생각할 거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서 뭔가 순간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됐으면 되게 뭐 평화롭게 지나갈 건데 네. 제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말 실수했다. 갑자기 정신이 네네네. 딱 차려지면서 그 당시에 영산 성지 총장님께서 전산 상사님이셨어요. 네. 일단 남아 이런 중천금이란 말도 있었고 네. 아무래도 제가 한 말을 제가 취소하기에는 좀 그렇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총장님께서 너 네. 출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2가지 이유를 가져갔어요. 총장님께. 네. 내가 안 되는 출가를 이유에 하면 안 대해서? 되는 이유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했잖아요. 뭐 속세에 있는 뭐 술이라든지 여러 그런 부분들. 근데 내가 이만큼 찌들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 교무라는 신성한 길을 갈 수 있느냐. 단점들을 전부 다 쏟아냈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원불교 교단 들어오면은 교단에 피해가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이런데도 가능할까요? 받아주실 거예요? 이런 느낌인 네. 거잖아요. 사실 속으로는 안 되겠지. 안 된다고 해주세요. 네네네. 했는데 저한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모르겠는데 너 한 명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단이 피해를 입을 만큼 우리 교단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들어와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피해를 주고 싶으면 와서 공부하면서 피해를 줘봐라. 그러면은 이건 안 되겠다. 2번째 질문을 네. 드렸어요. 네.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출가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어제 그 한두 시간 만에 네. 출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 고귀하고 신성한 출가의 길에 이런 짧은 시간에 갈대 같은 마음으로 출가를 한다고 한 게 어젯밤에 마음이 조금 바뀌었듯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일숙각이라는 스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룻밤 만에 깨친 스님도 있다. 근데 네가 어제 그렇게 답을 한 게 네.
왜 답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냐.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네. 튀어나왔습니다. 하니까 그게 이때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네 서원이 그날 싹이 튼 거다. 그래서 그 말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인연처럼 온 것이다 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맞아요. 없고 그 이후에 출가 준비를 하고 원기 100년도에 출가를 하고 10년 동안 출가를 해서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 네. 제가 그렇게 짧은 시간 얘기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력으로 해서 전무 출신의 길에 들어서게 되신 것 같은데요. 해외까지 가셔서 지금 교화 활동을 너무 활발하게 하고 계셨거든요. 어떠세요? 그 당시에는 해외 교화에 대한 생각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런 계기로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영산선학대학교의 템플스테이로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나 많은 교도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네. 탄생가를 갔는데 외국 교도님이랑 근데 자기가 꿈에서 본 모습이고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곳에 와서 너무 감격스럽다고 외국 사람이 우는 걸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해외에 저렇게 원불교가 필요하고 원불교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과 내가 해외를 가겠다는 별개라서 다르죠. 그쵸. 그때까지도 해외교와 네. 누군가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닐 것이다. 네, 나는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전산 상사님께서 네. 총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해외교와 뭐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꼭 해외교와 한 번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네. 해외교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또 전산 상사님 뵙고 또 출가를 좀 결정을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번은 가야 되지 되나?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의문이 하나 제가 있어서 원불교 한국 교화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100만 명, 1000만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아무래도 우리 본부인 한국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해외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스크바 교당이 한러 친선 그 문화대잔치라고 해서 네, 네. 엄청나게 크게 한국인과 그 러시아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네. 이제 모스크바 세종학당에서 하는 거기 참석을 해서 하는데 제가 그때 훈산 전도연 교무님 지금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님이신데 네, 네. 물어본 게 있어요. 아, 한국 교화도 잘 안 되는데 한국에 집중을 해야지 해외 교화가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한테 대종사님께서는 영광에서 깨달으셨는데 영광교화를 모든 사람을 다 안 하고 경성교화, 서울교화를 했는데 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화를 시작으로 원불교 익산 총부라든지 여러 원불교에 지금 기반이 되게 된 사실 계기 중 하나가 많은 계기가 있지만 서울교화인 것 같고 대종사님께서는 한국교화 잘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 네. 전 세계 낙원 세상을 얘기하셨는데 아 내가 한국 해외를 되게 나누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때 기도를 사실 했어요. 그때까지 두려우니까. 근데 네. 두려운데 하긴 해야 할 것 같고. 네. 그 기도할 때 항상 끝에 지금은 두려운데 네. 언젠가 제가 하게 해외 될 교화를 것이다. 하라고 권유가 들어오거나 해야 될 때가 오면은 네. 두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첫 항상 발령이 칠레로 가신 갔습니다. 거예요. 예, 한국 교화를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 그 당시 이제 전산 성사님께서 총법사님으로 계실 때 기도를 잘 하는구나. 네, 정말요.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두 생각 없이 그냥 그 당시에 뭐 부모님이나 추천기 어머님께 얘기 안 하고 먼저 결정하고 다음에 얘기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외 교화도 출가하는 한 것처럼 그냥 갑자기 그냥 가면 좋을까 어떨까 이런 생각보다도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 같아요. 그 칠레 산티아고 교당에서 그 해외 교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교당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아, 예. 첫 발령받았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산티아고 교당이면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되겠네? 네. 라고 하길래 저도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네.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에 있고 네. 칠레 산티아고 교당은 칠레에 있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사람들이 알기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라고 또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길지 하고 잘 생각이 안 되는데 네. 4,300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약. 우리나라랑 이렇게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어떤 생활 방식의 차이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칠레가 워낙 길기 때문에 날씨가 다 다르니까 네. 일단 산티아고를 네, 중심으로 네, 이야기를 기준으로. 드리면 네. 보통 0도 이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눈도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봤고, 네, 그리고 뭐 얼음이 얼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비도 잘 안 내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제가 3년 동안 본 비보다 작년에 본 비의 양이 더 많을 정도로 기후변화가 좀 심하고 맞죠. 날씨가 건조해서 네. 예, 방충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벌레들이 거의 없습니다, 산티아고는. 예, 네네. 모기를 보면 제가 모기다 박수 칠 정도로 네. 그렇게 좀 귀하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네. 예, 아무래도 노숙자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날씨가 아주 좋고 네. 보통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근육통이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네. 이 기후가 건조하고 습기가 없으니까 되게 한국이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한국에 와서 좀 몸이 안 좋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비행기 탈 때 또 너무 오랜 시간 오시다 보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칠레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칠레 사람들의 생활 방식, 습관을 봤을 때 조금 재밌다? 혹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다? 이런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사실 남미라고 하면은 네. 열정의 나라라고 또 얘기를 네네. 해요. 네. 그리고 제가 밖에 청소를 하다 보면은 원래 아미고라고 하는 아미고가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그거에 적응을 못하니까 나 네 친구 아니라고 너 소이 또 아미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아미고 이런 네. 식으로 다가가는군요. 네. 그러면은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이. 네. 네.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서 인사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흥이 많아서 네.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음악이 나오면은 춤을 추시는데 뭐 90살이 된 할머니도 그냥 춤을 추세요. 그렇게 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강해서 이 주말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기 같이 먹고 이런 문화들도 있어서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첨단적인 나라가 아니지만 근데 가족적인 그런 문화들이 정말 잘 자리 잡혀 있고 사람들이랑 친근감을 나누는 것도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산티아고 교당에 계시잖아요. 그 교당 주변으로 또 다른 교당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산티아고 교당이 유일한지도 궁금하거든요. 칠레는 남미에 속하잖아요. 네. 남미 교당은 A, B, C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일단 우선 남미 지금 교령님은 농산 남궁성 교령님이시고요. 네. 그 밑에 이제 A 교당, 네. 아르헨티나 교당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당. 네, 거기는 우리 윤타원 성소윤 정무님, 정토님인데 정무님으로 해서 같이 교화를 하시는. 네. 그리고 교무님께서는 호산 장호준 교무님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당에 계시고요. 네.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아들 2, 딸 1. 네.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로 B. 그게 브라질 B 상파울로 교당이에요? 교당의 네. 조영명 교무님께서 지금 열심히 교화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C, 네. 칠레 산티아고 교당에는 성타원 유영수 교무님, 주임 교무님이시고요. 그리고 저 김명수 교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멋지게 말 그대로 해외 교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산티아고 교당에서는 법회와 함께 다양한 교화 활동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활동들이 그 산티아고 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법회는 총 한국인 법회, 네. 그리고 칠레인 법회 이렇게 있는데 현지인 법회. 네, 현지인 법회. 그 한국인 법회는 네.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주임 교무님께서 주로 맡으셔서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현지인 법회. 사실 현지인이라고 하면 칠레에 살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칠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베네수엘라 분도 계시고 네. 예, 가끔 페루 사람들도 있고 네. 그냥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와서 법회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는 한국 교도님들은 조금 그래도 많이 적으세요. 네, 칠레가 네. 한인분들이 많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지금 4분 정도, 네. 5분 정도 이렇게 법회를 같이 보고 계신데 뭐 저한테는 정말 든든한 지원분이세요. 네. 아무래도 저랑 교무님 둘이서 교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 교도님들 같이 해서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교도님들 같이 교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물신양문으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현지인 법회는 지금은 조금 많이 늘어서 한 평균 15, 평균 20명 정도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전 11시에 하고 있고 초창기 몇 년 전까지는 거의 명상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네. 명상 모임 위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목탁도 많이 구비해서 네. 단체로 목탁을 들고 그 나무아미타불도 예, 같이 하고 있고 네. 뭐 독경도 사실 이런 상소문 스페인어 버전으로 또 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 외에도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목요일에 요가 교실이 있어요. 요가 교실은 네.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저나 주인교우님 둘 다 요가 지도사 자격증은 있지만 네. 교당 주변에 그 인도인 해만이라는 친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 무료로 정통 요가네요. 예, 정통 인도분이 요가입니다. 해주시면 네.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현지인들한테요. 네, 아무래도 교무님께서는 예전에 한국어 강사로 조금 일도 하셨고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네. 한국어 교육도 교화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침술 봉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침술 봉사가 1년에 한 번씩 네. LA 교당에 네. 노희연 교도님께서 이 주변에 봉사할 분들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네. 노희연 교도님께서 이제 박사님이세요.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이제 그 치료를 받고 갑니다. 작년부터 침술봉사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교당에서 바자회도 같이 하자 해서 그 기간에 바자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오시면은 칠레에서는 현재 병원비가 되게 비쌉니다. 저도 한번 다리가 한번 다쳐가지고 네. 병원을 좀 가려고 했는데 네. 뭐 주변엔 사실 작은 병원은 동물병원밖에 없고요. 이제 보통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네. 칠레 사람들도 병원 가는 게 조금 힘들어서 보통 약국에 많이 줄이 서 있어요. 월요일 되면은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진통제라든지 그런 약으로 보통 자기 몸 건강을 챙기는데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노현 교도님이 오셔서 네. 얘기하는 게 남미 사람들이 네. 침술을 참 잘 받는다고, 침을 잘 받는다고 해요. 그 실질적으로 와서도 어떤 분이 누워 계셨는데 네. 다 침을 뽑고 끝났는데 안 일어나시고 네.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일어나는 순간 내가 통증이 없어졌는데 이게 사라질까 봐, 이 느낌이 사라질까 봐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막 맨발로 막 걸어 다니시면서 자기가 너무 때까지 신을 믿었는데 신이 천사들이 여기 있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생각을 한 게 내가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찾아가서 저 한의학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의학 공부도 조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환자들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네. 이제 숙뜸은 그래도 네.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니까 숙뜸으로 많이 계속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이제 광고하거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소하게 그걸로 많이 봉사를 하고 사실 핵심적인 사항은 교당 유지를 하거나 한인분들의 힘을 얻지 않고는 또 칠레에서 한국 종교로서 원불교가 성장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교부님께서 봉공 활동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네. 근데 그 반찬을 이제 한국 반찬을 만들어서 네. 한인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사실 이 판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당 유지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간접적인 교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한국 4대 종교라고 이렇게 군대에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인식을 사실 교무님께서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봉공활동을 하면서 네. 한국 반찬 판매를 함과 동시에 네. 많은 한국인들과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원불교에 대한 인식 정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교무님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와도 네. 이제 불교 이렇게 가고 싶다 하는 한국 분들이 있으면은 원불교가 여기 있다. 또 그렇게 소개도 많이 한인 분들이 해주셔서 네. 또 칠레 교화가 사실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나 다양한 교화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정말 몰랐어요. 이런 교무님의 교화에 관한 이런 열정들 때문에 산티아고 교당의 교도가 끊이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의 뭐 원불교를 넘어서서 어떤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도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무슨 원불교 문화축제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교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뭔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도들이 회의 끝에 네. 뭐 한국 문화로 해서 이벤트를 또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그 전에 작년부터 바자회를 첫 시작을 했는데 바자회가 좀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새로운 걸 또 하고 싶다고 자기들이 네.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 축제를 WB 원 부디즈모라고 하거든요. 원불교를 네. 원불교 문화 축제라고 해서 네. 기획을 했었는데 저희 교도 중에 그 한국 K-팝 댄스 커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와 힘입어서 거기에 있는 9개 정도의 댄스팀, 네, K-팝을 네. 한 댄스팀을 네. 초청을 하고 그 세종학당도 있어요. 거기 보면 칠레 네. 세종학당에서도 뭐 한국 민속 놀이 같은 거 빌려오고 네. 무대 같은 거는 저랑 옆집에 있는 우리 목공하는 사람이랑 해서 나무 사서 다 직접 만들었어요. 다 그거 쉽지 않을 만들어서 텐데요. 예, 무대를 만들고 네. 뭐 한국 음식 우리 교무님께서 맡아서 음식 준비를 해서 음식 팔고 네. 원불교 있는 뭐 액자 그다음에 염주부터 모든 것들도 다 소개하고 팔고 바자회 나온 물품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틀 정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틀 정도 하니까 거의 300명이 왔다 갔었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정말 힘들었는데 네. 다들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 교도들이 그리고 교무님들이 함께 하나로 일한다는 게 이런 게 사실 함께하는 교화의 즐거움이구나라는 네.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네. 됐습니다. 교무님 지금 이렇게 막 너무 많은 활동도 하시고 뭐든지 척척 해내고 계시는데 칠레에서의 어떤 생활 그리고 해외 교화를 함께 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 또 고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칠레에서 힘든 시간이 없지 않았어요. 이제 언어도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교당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동기들은 보면은 청소년 교화 잘하고 있고 뭐 청소년 교화 협의회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나는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교무님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는 이제 내가 교화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은 하는 말이 뭐 힘내보다도 힘들면 돌아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너무 더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국과 연락을 좀 긴 시간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인 교무님께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주인 교무님께서 너무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니까 네. 그 못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방법이라 하면 이제 저는 교무니까 네. 뭐 자선, 네. 연불, 독경, 기도 그다음에 일기 쓰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떨쳐내는데 그 마음을 다잡는 것보다도 이게 들어오는 그 마음들이 더 이게 생활을 할수록 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울면서 보낸 날도 많았어요. 네. 그 울고 내려오면 교무님이 아세요. 눈 퉁퉁 분 거 네. 보면. 그럴 때는 근데 교무님도 크게 뭐 이런 저런 얘기 안 하고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딱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 네. 내가 몸은 아픈 건 괜찮겠는데 맞아요. 마음은 아픈 건 못하겠어요. 몸을 더
기쁘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100배로서 제가 영산선악대학교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100배를 했는데 네. 3000배를 한 번 하다가 제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화 활동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3000배를 한번 해보자.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000배가. 네. 그래서 제가 3000배를 끝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몸이 힘들고 이런 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네. 어떠셨나요? 그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실 희망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 희망을 보니까 제가 대종사님을 매일 이렇게 뵈면은 법당에 올라가서 항상 좀 저를 보면서 애틋한 심정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 더 죄송스러워서 눈도 못 맞추고 그랬는데 그때는 되게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교화의 정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네. 아무래도 언어의 차이, 이런 생활 방식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방법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하는 것도 두 번째 과제였을 것 같아요. 일단 원불교 교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부모님 안 계시고 할 네. 때도.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많은 말들도 있지만 너무 두렵잖아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뭐 감정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 듣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나 스페인어 못해. 미안하다. 이 말이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희망을 보고 난 다음에는 네. 제가 문구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나 스페인어 못하는데 네. 너 말 이해 못한다. 근데 네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다.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준비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인데 얘기를 할까? 과연? 근데 찾아왔어요. 바로 얼마 뒤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그 사람이랑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시간을 사실 자막 없이 외국 드라마를 보라고 해도 못 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1시간 대화라는 게 쉽지 않죠. 않은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언어를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눈빛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 호흡을 보고 그다음에 목소리 톤, 언어를 제외한 뭐 얼굴 근육, 행동 이런 것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런 문제네 했는데 그런 생각이 끊어지고 이 사람이 울면은 같이 그 슬픈 감정이 들어오고 네.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는 감정이 들고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공감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내 교화에는. 네. 내 교화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정말 그 산티아고 교당에서의 이런저런 일들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돌아가면 또 앞으로는 어떻게 교화를 해야 될지 또 한국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또 생각을 하셨던 게 있을 것 같고 또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대종사님 법으로 해나가면서 행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럴 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사실상 지금은 하나도 원망하거나 뭐 후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한 지금으로 오게끔 한 모든 인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사은의 품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게 행복이구나, 행복이 큰 거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상 더 칠레에 있으면서 이런 힘들었던 과정들이 그냥 힘들었다 뭐 그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의 나로 성장시켜준 모든 좋은 인연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교무가 되어서 행복한 교당을 만들고 행복한 교도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자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교무님,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요즘 교화가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외적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탈종교의 시대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원불교를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인 교화를 할 때 종교 권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 사람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극적인 교화가 사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종교 권유를 하거나 원불교 교무로서 교법을 알릴 때 나는 이 사람에게 희망의 선물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끔 내가 함께 가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볼 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요즘에는 제 취미는 교화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원불교 교화를 뭔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행복한 취미 생활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속에 제가 또 행복하게 이렇게 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세우신 서원대로 더 넓은 세계에서 많은 교도님들 만나고 그 속에서 행복한 교화 활동이 되도록 저희 매거진 원도 응원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10년 4월과 5월 원불교 주요 행사와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앙교구는 대각개교절 봉축기간을 기념해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익산성지 소태산 대종사 성탑에서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익산성지와 가까운 중앙교구 39개 교당들이 순서를 정해 함께하는데요. 중앙교구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산 울산교구에서는 대각개교절을 맞이해 참신하고 통통 튀는 감각의 쇼츠를 공모합니다. 접수 기간은 4월 10일 목요일까지로 공모 분야는 원불교 공동생일인 대각개교절 홍보와 원불교 홍보, 그리고 일상 수행의 요법 암송입니다.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포지구에서는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특별 위령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자리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충북교구는 4월 19일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보은 동학농민혁명 위령제를 진행합니다. 희생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적 가치를 되새기는 이번 위령제에 많은 재가 출가 교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경기 인천교구 청라교당에서 4월 20일 청년 성리법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리법회는 나를 돌아보는 첫걸음, 감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청년교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중앙총부에서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반백년 기념관에서 대각개교절 특별기도를 진행합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하는 이번 특별기도는 현장 또는 원불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대각의 의미를 깨닫는 뜻깊은 기도회,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익산 영모묘원에서는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합동 특별 천도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2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위한 특별 천도제에 많은 재가 출가 교도들의 정성이 모아지길 바랍니다. 제10회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4월 26일 원불교 중앙총부 법운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총 110개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그중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총 25점의 작품을 시상하게 됩니다. 수상자와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인연들이 함께 자리하셔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110년 원불교 깨달음 축제 낭독극이 4월 27일 익산성지 송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대종사님의 대각, 그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박정자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익산성지 상주선원에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신입교도훈련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일했던 익산성지에서 훈련을 통해 성자의 가르침을 느끼고 신심이 살아나는 시간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